안녕하세요. 핀테크 서비스의 보편화로 보안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나 핀테크 기업들은 비용이나 전문성 결여를 보안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본 교육은 한국인터넷진흥원 21년도 핀테크 보안성 강화 컨설팅 위탁 용역 사업을 통해 핀테크 기업의 개발자, 운영자, 관리자를 대상으로 인식 제고의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2021년도 8대 사이버 금융보안 위협을 통해 정보보호 이슈와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작년부터 올해는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재택근무나 원격교육, 온라인 쇼핑 등 급격한 비대면 활동 증가와 함께 이를 악용한 사이버 공격 또한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21년에는 제로데이 공격 등 사이버 공격 수법이 더욱 고도화되어 기구축된 정보보안 체계를 우회하려는 시도가 계속되리라고 예상되고 있고, 금융시장의 높은 수준의 신뢰성 및 안정성을 축적시키기 위한 각별한 주의와 기술적, 관리적 보호 대책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1년 8대 금융보안 위협 전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위협, 비대면 근무 환경을 노린 보안 위협입니다. 사내 업무 공간이 축소되고 원격 근무 환경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재택근무자를 공격하여 기업 내부 네트워크를 침입 시도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비대면 근무 환경에서의 위협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재택근무자 스피어 피싱 증가, 악성 웹사이트 접속 유도를 통한 감염, 재택근무자를 통한 정보 탈취, 무선 네트워크를 통한 접근 시도, 취약한 VPN 접속 악용, 마지막으로 원격 접속 권한 취약점 악용 등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보안기업 어베스트의 침해 사고 사례에 따르면 공격자는 원격 근무에 이용되는 직원의 VPN 계정 정보를 획득하고 보안 취약점을 이용해 기업 내부망에 접근한 후 기업의 특정 소프트웨어에 대한 제품 변조를 시도하였습니다. 이는 기업 네트워크의 경계가 지까지 확장되어 보다 주의 깊은 보안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인터폴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사이버 범죄 중 59%가 스피어 피싱이며 스피어 피싱 메일 잠복에는 주로 코로나19나 코비드19 등 특정 집단이나 코로나19 관련 주의를 알리는 어휘가 많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공격자들이 사회적으로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공격에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이버 보안 위협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코로나19 이전에 준수했던 보안 수칙보다 적극적이고 강화된 보안 수칙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좀 더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준비해야 합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안전한 재택근무를 위한 6대 사용자 실적 수칙을 발표하였습니다. 첫 번째, 개인 PC는 보안 업데이트를 통해 최신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두 번째, 백신 프로그램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PC 역시 주기적으로 검사해야 합니다. 세 번째, 공유기 역시 최신 소프트웨어로 업데이트하고 비밀번호는 복잡도를 높게 설정하고 공용 와이파이 사용은 자제합니다. 네 번째, 개인 메일보다는 회사 메일 사용을 권장합니다. 다섯 번째, 불필요한 웹사이트 이용은 자제합니다. 여섯 번째, 메일 또는 웹브라우저를 통해 파일 다운로드할 때 랜섬웨어 가능성이 있으므로 출처가 의심스러운 파일 다운로드는 금지합니다. 기업의 보안관리자 역시 재택근무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고 코로나 시대의 사이버 보안 위협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전에 적용했던 보안 수칙보다 보다 적극적이고 강화된 보안 수칙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중무장해야 합니다. 금융보안원의 금융회사 재택근무 보안 안내서 이하 재택근무 망분리 관련 전자금융 감독규정 시행 세책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접속 유형과 접속 방식에 따라 필요한 보안 요구사항을 공통사항과 추가 보안 고려사항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는 비용 소요가 있고 업무 능률이나 보안성에도 큰 영향을 미치므로
회사 여건에 맞는 유연한 재택근무 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또한 재택근무 환경 구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재택근무로 인해 내부 보안 수준의 저하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위협은 마이데이터 개인 신용정보에 대한 위험 가중입니다. 2020년에 오픈뱅킹이 시행되고 지급결제망이 개방되었습니다. 2021년에는 마이데이터 사업 원년으로 사업이 본격 시행되면서 금융회사, 빅테크, 핀테크 기업은 대량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우수한 개발 역량 등 자사의 여건과 장점에 맞는 다양한 금융 데이터 산업을 추진할 전망입니다. 또한 데이터의 활용 확대로 다양한 부가 창출이 가능한 반면 이를 타겟으로 한 다양한 보안 위협도 지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상되는 마이데이터 개인 신용정보 위협과 이슈는 첫 번째, 마이데이터 개인정보 권리 보상, 두 번째, 정보 이동 범위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세 번째, 과도한 사생활 침해, 네 번째, 인증정보 보안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 등이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개인의 금융 데이터가 집중되므로 주요 공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과도한 데이터 공유나 관리 소홀, 오남용으로 인해 데이터 유출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업 간 경쟁을 위한 금융회사 등의 전략적 협력이 확대됨에 따라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보안 취약점이 금융회사의 취약점으로 전이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하고 실제 보안사고 발생 시 연계된 금융회사도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으며 평판 리스크 등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보안 리스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금융권 혁신과 상호 경쟁이 가속화되는 상황이지만 모두가 공정하게 결정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환경 마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기존 데이터 기반 서비스와 차별되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고 금융 데이터 유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금융 소비자 피해는 물론 금융 데이터 산업의 전반적인 신뢰성 저하가 우려되므로 철저한 보안 관리 및 프라이버시 강화 조치가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권리 또한 보장되어야 하므로 개인 데이터 수집의 투명성과 개인 데이터 보호 체계 마련을 통한 신뢰성 오남용 방지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세 번째 위협, 코로나19 팬데믹 이슈를 이용한 악성 메일 공격. 코로나19 팬데믹 이슈를 악용한 악성 메일 공격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백신 및 치료제, 재난지원금, 확진자 안내 등 대상 맞춤 형태의 공격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형태의 공격은 더욱 발전할 것입니다. 해커들은 다크웹이나 소셜 네트워크, 언론 등을 통해 특정 대상의 내부 정보를 얻고 이를 활용하여 정밀하고 신뢰성 있는 공격을 진행합니다. 또한 유출된 기업에 대한 재무, 계약 정보를 통해 기업 거래처나 고객에게 대량으로 악성 메일을 발송하여 공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악성 메일 공격의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맞춤형 이메일과 대량 피싱이 결합된 매스피어링, 이모텟 악성 코드를 활용한 스팸 메일, 그리고 사회공학적 해킹 기법 중 신뢰성에 기반한 공공기관 대상 이메일 공격 등이 있습니다. 이모텟 악성 코드는 백킹 악성 코드로 시스템에 설치된 이후 추가 모듈 또는 악성 코드를 다운로드 시키는 트로이 목마입니다. 이모텟 악성 코드를 첨부한 악성 메일을 보내고 감염된 계정의 주소록에 해당 계정으로 악성 메일을 보내 감염을 전파시키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공격은 랜섬웨어 감염, 정보 유출 등 2차 공격에 기반이 되고 있어 더더욱 주의가 당부됩니다. 악성 메일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기업은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기술적 보호대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백신 등 주요 키워드를 이용한 사회공학적 공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전문 솔루션을 통한 방어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용자의 인식 제고 역시 매우 중요한 요소고 교육 및 모의 해킹 훈련 통해 예방 수칙이 내재화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보안인식 제고 수준을 평가해야 합니다.
사용자에 대한 예방 수칙은 첫 번째, 이메일 발신자의 정보 아이디와 메일 주소를 확인합니다. 두 번째, 메일 내에 확인되지 않는 불분명한 첨부 파일은 다운로드를 금지합니다. 세 번째, 이중 확장자로 된 파일은 반드시 열람을 금지합니다. 네 번째, 메일 본문 중 링크된 사이트는 가급적 클릭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개인정보 및 특정 결제정보 요구 시 통화로 직접 확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라인 상에서는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고 주요 프로그램 및 OS 등 소프트웨어 정보에 대해선 모두 최신 패치를 유지합니다. 네 번째 위협, 금전 목적에 대한 사이버 공격 증가, 랜섬 디도스 공격. 사이버 공간 협박범, 랜섬웨어와 랜섬 디도스 공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인도, 이란, 유럽 등 전 세계에서 디도스 공격이 발생하고 있으며 국내외로 금융, 교육, 공공기관 등을 노린 대규모 디도스 공격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정치, 사회적 목적의 대형 공격이 집중된 반면에 최근에는 금전을 요구하고 불응 시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협박성 랜섬 디도스 공격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사이버 범죄 그룹 펜시베어가 국내 은행을 대상으로 약 2억 5천만 원의 상당의 비트코인을 요구했습니다. 지불하지 않으면 대규모 트래픽 공격을 하겠다고 예고했고, 이러한 공격은 금융뿐 아니라 대학이나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도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지난해에는 디도스 공격의 신기록이 수립된 사례도 있습니다. 초당 1.44TB와 초당 3억 8,500만 패킷 규모의 공격이 두 웹사이트에서 연달아 발생했고, 공격에 활용된 트래픽의 종류만 9개가 넘고 진원지도 전 세계적이었습니다. 공격자는 여러 가지 도구와 기법들을 활용한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이러한 형태의 공격은 끊임없이 나타날 거고 점점 고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랜섬 디도스 공격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예방할 수 있는 사용자 실전 수칙과 보호 대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용자의 PC가 디도스 공격의 수단이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실전 수칙은 첫 번째, 백신 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인 패치와 검사. 두 번째, PC 방화벽 설정. 세 번째, 신뢰할 수 있는 웹사이트의 프로그램만 설치. 네 번째, 출처가 분명한 메일이나 URL은 클릭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핀테크 기업의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전문 인력과 대응 체계를 확립하고 서비스에 대한 연속을 보장할 수 있는 복구 대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디도스 공격에 대한 대안은 전문 디도스 대응 장비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 고가의 디도스 장비를 구축하고 주기적인 디도스 모의 훈련 진행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중소기업 서비스의 정상 운영 지원을 위해 사이버 대피소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이버 공격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민간 분야 사이버 위기 대응 모의 훈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들을 이용하는 것도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 기업의 대표이사나 임직원들의 정보보호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실질적인 투자가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이버 대피소는 피해 웹사이트로 향하는 디도스 트래픽을 대피소로 우회하여 분석, 차단함으로써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 무료 지원 서비스입니다. 해당 지원 서비스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보호나라 홈페이지를 통해 설정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및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무료 지원 대상입니다.